제가 이 세 아이를 어떻게 다르게 교육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처럼 함께하는 엄마표 교육 교육가 대표 국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해보다가 요즘에 독서 완전 광풍이죠. 여기저기서 이제 뭐 EBS에서 문해력에 관해서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하브루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여기저기서 하면서 요즘에 독서면 만능인 것처럼 학습에서도 막 이렇게 이야기 다 하잖아요. 근데 물론 저도 그렇게 독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좀 중심을 잡을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독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100명의 아이가 있다면 100가지 방법이 있다. 이것도 제가 하브루타 공부하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가지 질문에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100가지의 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서 100명의 아이가 있다면 100가지의 방법으로 양육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이제 독서 교육을 할 때 모든 아이들이 다 책을 좋아하도록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약간 성향이 다르고 그런 부분에서 볼 때 독서가 중요한데 우리 아이는 책을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아이는 활동을 너무 몸을 움직이면서 활동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아이예요.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책을 읽는 거를 어떻게 습관을 잡아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저희 세 아이가 제가 모두 다 낳았지만 셋이 너무너무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공통되는 성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부 다 약간 내성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인데다가 첫째, 둘째는 그러니까 규범형의 이제 아이들이고 거기다가 첫째는 조금 탐구형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호기심이 많고 알고 싶은 것들을 이제 좀 끝까지 뭐 집중해서 파고드는 성향이 좀 있어요. 그리고 둘째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전혀 없고 좀 사람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이제 규범형이기 때문에 규칙을 되게 잘 지키고 자기가 호기심이 많고 궁금한 것보다는 사람에 대해 관심이 더 많기 때문에 규범 이상형의 아이가 이고 그리고 막내는 행동이 되게 큰 아이예요. 행동 이상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성격 유형별로 나누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다음 영상으로 차근차근 한 번씩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오늘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독서 교육에 대해서 제가 이 세 아이를 어떻게 다르게 교육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째 같은 경우는 원래 호기심이 좀 많은 아이라서 그리고 이야기를 좋아해요. 스토리를 좋아해서 이 아이는 책을 읽어줄 때 항상 뒷얘기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그만 읽고 싶다가 아니라 뒤에 얘기 무슨 내용이지? 어떤 내용이 나올까? 하고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 호기심이 많은 아이라서 엄마가 노력하는 대로, 엄마가 읽어주는 대로 다 모든 책을 받아들였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는 막 11시, 12시까지 막 24개월 막 이럴 때 책을 이렇게 쌓아놓고 제가 목이 쉴 정도로, 목이 아플 정도로 책을 읽어줬거든요. 그때 그렇게 하면서 아이가 이제 자연스럽게 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저는 이 아이는 이제 3학년 때까지 모바일 게임 이런 것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책을 가지고 재미있게 생활을 했었어요. 지금은 게임을 좀 접하게 되면서 책보다 재밌는 게 있다는 걸 알아서 확실히 그 전과 후가 책 읽는 태도가 좀 다르긴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또 이제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있긴 하지만 근데 특별히 큰아이는 기본적으로 좋아해서 제가 읽어주는 대로 아이가 잘 적응을 했고 아이가 원하는 관심 분야에 있는 책을 끊임없이 제공해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독서 교육이 잘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 고민은 둘째였어요. 둘째는 이야기에 대한 호기심도 되게 없고 그냥 궁금하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나는 책을 별로 안 좋아해.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입으로 말을 할 정도로 그런 아이였기 때문에 고민을 했죠. 그래서 아이들 초등 저학년 때 같이 둘을 데리고 도서관을 가면 큰아이는 혼자 앉아서 책을 읽고 있고 둘째는 이제 저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아이는 되게 순종적이고 그다음에 사람을 중요시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기분, 엄마의 상태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를 살피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리고 순종적인 거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얘는 너 마음대로 보고 싶은 책을 골라봐 라고 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는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장도서 목록을 일부러 정말 빼곡하게 많이 적어가요. 그래서 그거를 아이한테 주고 이제 도서관에서 책 찾는 방법을 설명을 해줬죠. 1학년 때.
그래서 이걸 책을 도서관 여기 컴퓨터에서 책을 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 어디에 있다고. 그럼 어디에 있는지 기억, 니은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라고 아이한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거 책을 찾기 너무 힘드니까 우리 같이 찾자. 엄마가 여기서부터 찾을 테니까 이건 너가 찾아와줘. 이렇게 아이에게 부탁을 했죠. 그럼 아이는 열심히 이제 그 책을 찾아요. 걔는 이제 시키는 일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혼자 책을 읽는 것보다 차라리 엄마를 쫓아다니면서 그거 책을 찾는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았던 거예요. 그 아이는. 그래서 책을 막 찾아와요. 그럼 책 다 찾아오게 한 다음에 표지도 보고 제목도 보고 해서 이제 집에 가져갈 책을 이 아이한테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대출을 할지 말지를 너가 결정을 해라. 네가 볼 수도 있고 형아가 볼 수도 있는데 엄마는 어른이기 때문에 이게 재밌을지 안 될지 너네가 좋아할지 모르겠다. 네가 좀 골라주면 훨씬 좋을 것 같다. 형아가 이 책 좋아할까? 이렇게 물어보고 아이에게 집에 가져갈 책, 다시 꽂아둘 책을 이제 분류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아이가 분류한 책을 가지고 이제 집에 대출을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출을 할 때 지대한 영향을 미친 책이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생각할 때, 이거 읽어볼까? 내가 이거 재밌을 것 같다고 했던 책인데, 형아가 이거 때 재밌을 것 같다 했는데, 나도 한번 읽어볼까? 이런 생각이 조금씩 드는 거예요. 그래서 표지를 보기도 하고, 펼쳐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책하고 친해지고, 그리고 되게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을 갔기 때문에, 그냥 아주 그냥 일반적인 아이들보다는 책을 좀 그래도 많이 읽었죠. 전체적인 환경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책에 빠지게 만들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그렇게 접근을 했고 아이에게 꾸준히 그냥 계속 책을 찾고 읽고 하는 것들을 접하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정말 신기하게도 지금은 책을 잘 읽어요. 잘 읽고 막 책 너무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책이 재밌다라는 거를 인지한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4학년인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 이제 앞으로 이게 정말 고학년까지도 쭉 연결이 되어야겠지만 지금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막내인데 저희 막내는 지금 7살이에요. 7살인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제가 진짜 깜짝 놀랐던 게 동화책 이제 그림책을 읽어주는데 이 아이가 두 페이지를 못 듣고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뭐 이런 애가 다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죠. 왜냐면 위에 오빠들은 앉아서 책을 읽으면 그냥 앉아 있었거든요. 둘째도 싫어하더라도 그냥 앉아서 듣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아이를 보니 이 아이는 되게 행동형 아이인 거예요. 몸을 되게 많이 써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즉각 그것에 반응해야 되고 되게 빨리 머리가 돌아가고 그래서 눈치가 되게 빨라요. 그런데 앉아가지고 진득하게 앉아서 이렇게 있는 거는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그러면은 우리 막내는 책을 독서 교육을 포기해야 할까요? 그래서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 고민하다가 이 아이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결국에는 방법을 찾기 전에는 아이를 관찰해야 되는 게 제일 먼저니까 얘를 관찰하기 시작했죠. 얘가 언제 책을 그나마 제일 잘 읽고 얘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봤더니 일단 얘는 몸을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아이예요. 그래서 낮 시간에는 진득하게 앉아서 뭘로 꼬셔도 책을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잠자리 독서를 우리는 계속 하고 있었지만 잠자리 독서를 봤더니 잠자리 독서 시간에는 아이가 책을 한 권을 다 읽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애가 원래 좀 야행성이에요. 그래서 밤 되면 되게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정신이 맑아져. 그리고 아침엔 늦잠 자고 그런 아이에다가 거기다가 또 늦게 자고 싶은 마음이 합쳐지니까 잠자리에서 침대에서 책을 읽어주면 한 권도 읽고 두 권도 읽고 세 권도 읽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잠자리 독서밖에 답이 없다 라는 생각이 제가 낮 시간에 이 아이의 책을 읽어주겠다는 생각을 완전히 다 내려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자기 전에는 무조건 책을 꼭 한 권 이상은 읽고 잡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읽을 수 없기 때문에 한 권을 가지고 제가 요즘에 하부르타를 배웠기 때문에 하부르타식으로 대화를 하고 아이하고 질문을 하고 조금 더 이렇게 다독을 못하는 대신에 너하고는 좀 깊이 있는 한 권을 읽더라도 제대로 읽어보자 이렇게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아이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독서를 아이들에게 좋게 하려면 전체적으로 가정 환경이 책을 많이 읽는 환경이어야 되고 분위기가 좋아야 되고 아이의 관심 분야의 책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건 어느 아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보편타당한 원리잖아요. 하지만 각각의 아이마다 다른 성격이 있듯이 그 세부적인 접근 방법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잘 아이를 관찰하시고 우리 아이는 어떻게 접근해주면 좋을까를 좀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지시면 분명히 답이 보이고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아이들 각각의 아이마다 제가 했던 사례를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해줘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래요.
제가 다음부터는 제가 말씀드렸던 행동형, 규범형, 탐구형, 이상형에 대해서 차근차근 영상 하나씩 올려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끝까지 들어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